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이번 시간부터는 좀 시리즈물로 계획을 해봤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2020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연말에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기 위한 어떤 시리즈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물의 주제는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맞춤식 수업 설계, 놀이 설계 하기입니다. 어떤가요? 제목이 좀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제가 뭐 미팅이든 일하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를 키우며 어떻게 놀아야 할지 좀 고민이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어떤 그런 교육을 제공해주고 싶은데 어떤 교육을 제공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좀 찾아주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부모님들은 공통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과 마찬가지로 창의적인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교육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이의 창의적인 행동은 부모님에게서 온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만을 위한 수업 설계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아이만을 위한 수업 설계 내용을 계획해 보도록 합시다. 모두 다 잘할 수 있죠? 자, 그럼 화이팅! 제 강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실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된다면 8개의 강좌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온라인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의 강좌를 시리즈로 연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개의 강좌가 궁금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6회의 강좌를 다 보시고 저에게 이메일이나 댓글을 주시면 제가 메일로 어떤 소정의 형식의 내용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적어서 혹은 쓰셔서 사진 찍어서 저에게 다시 보내주시면 제가 7회, 8회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했던 수업 내용에 대한 성찰 그리고 반성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강좌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순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순서는 모든 강좌의 기본은 어느 정도의 이론을 서로 공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한 어떤 그런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의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사실 한 가지의 도서를 선택해서 그 도서를 통해서 독서 모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쌍방향으로 나누면 훨씬 더 좋은데요. 그러한 기회가 앞으로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좀 전달식으로 창의적인 부모가 되기 위한 창의적인 부모가 되어보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의적인 어떤 아이로 키우는 방법은 나의 노력, 그러니까 부모님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로부터 나오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부모인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사고 기법이나 사고를 이끌어내는 기술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수업을 했기 때문에 좀 자신이 있는 편인데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질문으로서 끌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 여러분들도 혼자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대답하면서 한번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세 번째 시간에는 나의 아이 들여다보기 시간입니다. 이 나의 아이 들여다보기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부모님께 나를 들여다보는 방법을 알려드린 내용과 똑같이 제가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께서 2회차에 제가 되어서
아이에게 한번 아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으로 똑같이 한번 놀이식으로 진행해 보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야 하는 점은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때 행복한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내용이 좀 추가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와 이야기해봄으로써 우리 아이에게 조금 더 맞는 뭔가 우리 아이만을 위한 특성화된 그런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이 문제를 분석한다. 사실 지난 시간에 아이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3회 때 가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어머니께서 평상시 생각하는 우리 아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연 우리 아이에게 맞춤별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한 가지 예로 발명 수업에서도 우리 생활에 불편한 점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선점이 떠오르고 그 내용을 통해서 아주 좋은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창의적으로 발명 그리고 발견해낸다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분석해보고 스스로 우리 아이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제 주변의 지인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아이에 대한 단점을 쉽사리 이야기하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사실 아이들이 노는 모습 그리고 엄마와의 이야기 형태를 보면 이 아이가 왜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지 그 이유를 모습에서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엄마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포장해서 미화해서 단점을 이야기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왜곡해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참 창의적이야 라는 어떤 이야기를 상대방 부모님은 그 아이의 행동 그리고 그 부모님의 행동을 통해서 저 아이는 좀 산만해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왜곡되고 또 어쩌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보다 일단 먼저 집에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내 아이에 대한 솔직한 나의 생각을 혼자서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그 아이에게 맞는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디자인 띵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사고 기법을 통한 아이디어 발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우리 아이의 문제점이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과연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나만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조금 더 실제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 메일을 통해서 의사소통 해봄으로써 조금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 기법, 방법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중에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방법을 해볼 건데요. 이것도 역시 디자인 띵킹 과정 중 아이디어 수렴 과정을 적용해서 어머님과 함께 제일 좋은 방법들 그리고 앞으로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놀이 방법 중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영상의 6회차 시리즈는 끝납니다. 7회차, 8회차 시리즈는 저에게 메일을 따로 주신 분, 그리고 그 메일에 제가 보낸 어떤 양식의 형식을 맞춰서 잘 전달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지금까지 어머님들께서 스스로 짜신 수업 설계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평가 항목, 그리고 우리 아이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 아이와 이런 수업을 해봤을 때, 과연 나는 다음은 어떤 것들을 좀 보완해서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 항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흥미가 좀 생기고 그리고 저와 같이 참여할 의지가 불끈불끈 솟으시나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 학부모님들과의 교류, 그리고 그 교류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렇게 소개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학부모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